다음으로 창고와 트레이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고와 트레이더는 어떻게 인증을 적용하는가? 자, 창고란 인증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는 그 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창고, 웨어하우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스코업이 분류가 됩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창고가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유통 그룹, 유통망이 있어요. 어떤 로지스틱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로지스틱스 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고가 하나가 아니죠. 곳곳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그 어떤 거점에다가 보관하고 이게 또 이동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택배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인증을 받는, 그래서 그 중앙 사무실이 인증을 받고 여기가 전체로 통째로 인증이 되는, 그룹 인증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PU 인증인데, 혹은 다른 스코업의 인증, 예를 들어 뭐 컬렉팅 포인트나 이런 인증인데, 창고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위탁을 한 경우, 창고를 빌려서 쓰는 경우, 혹은 통째로 빌리진 않았지만 일부 공간을 자기 물건의 보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창고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에서 여러 개의 창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각 창고가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다기보다는 심사를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개별 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창고가 평가를 받고 그 인증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이트 스페시픽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 좌표가 따로 돼 있으면은 각각의 건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적성, 트레이서빌리티, 그리고 그 서스디 발행하는 것도 각각의 평가받은 곳에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매스 밸런스 각 사이트마다 각각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룹으로 인증을 받을 때는 심사는 그런데 표본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창고가 있다고 할 때 표본을 정해요. 통상 우리가 이제 제곱근, 그 루트를 가지고 표본의 숫자를 우리가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창고가 있다 그러면 루트 10, 그러니까 3점 몇이 되죠. 그럼 4개의 창고를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심사해서 4개의 전체 시스템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전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4개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 그럼 이 전체가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트레이스빌리티, 서스티 발행하는 거, 매스 밸런스, 요거는 각각의 표본 심사를 받는 그 사이트에만 특화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해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스페시픽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본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어떠냐? 심사를 받지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 이행되고 있어요.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이행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은 중앙 사무실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스티 발행이나 매스 밸런스나 그다음에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이행할 때에 그 사이트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 주체가 다른 지역, 중앙 사무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이트별로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종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아까 옵션 1, 2, 3 중에 세 번째가 되겠죠. 예를 들어 가공 공장이 있는데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창고를 뭐 위탁했다거나 먼 곳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창고까지 가지 않고 심사가 가능합니다.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스빌리티, 서스티 발행, 매스 밸런스 이런 것들은 그 사이트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독립돼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사만 원격에서 가능합니다. 자, 사이트 스페시픽이라는 원칙이 나타났네요. 창고별로 매스 밸런스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이트가 떨어져 있으면은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스 밸런스도 각각 해 놓아야 되겠죠. 10개 창고가 있으면 10번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스 밸런스는 누가 하죠? 참고로 예, 매스 밸런스는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사원은 매스 밸런스에 대해서 뭘 하는 걸까요? 심사원은 사업자가 해놓은 매스 밸런스가 적합한지 그 계산 과정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자, 서스디 지속 가능 확인서에 대해서는요. 자, 이런 원칙이 또 있습니다. 피지컬 머티리얼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 실질적인 물질에 연결돼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텐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물건이 움직일 때 발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요.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바뀝니다. 근데 물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 사이트에 그대로 있다. 이런 경우에는 SD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고 물건이 실제로 위치 이동을 해야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지컬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물건의 이동, 이걸 말하는 거고요. 물건은 이동하지 않고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개념만 바뀌는 거죠. 소유권이 바뀐다. 이건 개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서스티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또 있죠. 거래를 했어요. 물건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업체, 사업장, 별도로 인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거래는 내가 끼어서 사고 팔고를 해요. 트레이더로서. 이 양쪽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거래 관계가 없다. 그러면 사실 트레이더로서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동하죠. 제가 뭐라 그랬죠? 실제로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물건 자체의 이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SD를 발행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페이퍼 트레이더의 경우 SD에 손도 안 대고 물건이 막 개념적으로 이동하고 소유권이 바뀌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자기가 발행하지 않고 실질적인 사이트에서 또 다른 실질적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서스티를 발행하고 이것을 받아서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트레이더하고 그럼 창고의 차이는 뭐냐 인데요. 자, 창고업을 할 때는 그 인증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걸 변형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집니다.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트레이더와 창고, 웨어하우스. 이 트레이더 또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트레이더. 흔히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페이퍼 회사 혹은 페이퍼 트레이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있는 트레이더가 있을 수 있죠. 요거 이제 약자로 표현할 때 조금 이렇게 TRS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더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창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는 뭘까요? 창고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내가 물건에 손을 대겠죠? 그러면 뭐예요? 서스티 발행해야 되는 거죠. 실제 물건이 이쪽 지리적 좌표에서 저쪽 지리적 좌표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기 때문에 서스티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스페시픽이라는 인증 원칙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각 사이트마다 따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사 한 곳만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트레이더는 예외가 됩니다.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심사 받지 않은 어떤 창고가 있다. 근데 여기서 다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를 하였다. 뭐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공장이 물리적, 화학적 그 변형을 이루는 공정을 가지는 것이 이제 가공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품도 취급하면서 전혀 제품의 변화가 없는 제품도 사서 판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ISCC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스코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TR, 즉 트레이더 인증을 또 하나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자, 인증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업자입니다. 운송의 경우는 운송업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송을 조직한 사업자가 관리하고 그의 인증 범주에 이 운송이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조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밸류 체인이 있으면 어쨌든 물건이 최초 원재료 단계에서 시장까지 가는 흐름이 생기죠. 그 흐름의 각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품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내는 사람이 운송을 조직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이 운송을 조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둘 중 운송을 조직한 자가 이 운송 분야에 대한 ISCC 인증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에 관한 추적성, SSD, 그다음 매스 밸런스, 온실가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리를 그가 바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박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BOL, Bill of Lading이라는 문서 요거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고요. 이거는 제3자가 발행한,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발행한 BOL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이제 브랜드 오너라는 곳입니다. 브랜드 오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종 단계예요. 소비자가 시장에서 어떤 아이템을 구입할 때에 그 소비자 눈에 보이는 그 아이템을 제품화한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가위가 하나 있는데 가위를 우리가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금속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재료들과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될 때에 이 브랜드가 나오죠. 브랜드, 소비자가 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시장에 이 제품을 공급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바로 브랜드 오너가 되겠는데 그 경우는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위에 들어간 플라스틱이 재활용한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ISCC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 브랜드 오너가 라이센싱 스킴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표시하겠다면 ISCC 사무국에 이 표시 사용의 권한을 얻는 신청을 해서 어떤 조건에 맞추어서 ISCC 인증을 받은 몇 %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이다 라고 표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브랜드 오너의 경우에는 라이센싱에 관한 적용이 되는 것이지 서티피킷 인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